안녕하세요. 꿈비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도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걸작선에서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란 제목의 글을 읽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내게도 이런 여자가 좋다는 취향이 있다. 기혼에다 중년이고 장점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취향은 있다. 좀 뻔뻔스러운 듯 합니다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취향이란 여자의 외모나 분위기 그런 것을 뜻한다. 요컨대 어쩌다 한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 멋진데? 느낌이 좋아. 내 취향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일이 그리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그 상대와 불타는 사랑에 빠지느냐면 그건 아니다. 이렇다 할 사건 없이 그대로 헤어진다. 딱히 내가 일부일처제의 도덕률에 따라 나 자신을 억제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유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일이지만 외모가 내 취향인 여자는 거의 100% 가까이 그 내면 또는 인간적인 부분이 내 취향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가슴이 뛰다가도 한동안 상대와 얘기하다 보면 그만 됐어 하듯이 그 번갯불이 피시시 꺼지고 만다. 결국 사랑에 빠지는 일 없이 끝나버린다. 이런 인생은 생각하기에 따라 불행할 수도 있고 평화로울 수도 있다. 물론 더 젊었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고 상대의 외모에만 끌려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한 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그런 작업의 무모함을 뼈저리게 깨치는 법. 힘들겠는데 뭐 됐어? 이런 선에서 끝내고 만다. 그보다는 외모와 상관없이 서로의 속내를 잘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편이 훨씬 즐겁다. 물론 그런 사이는 사랑이라 할 수 없다. 왜 외모가 내 취향인 여자의 대부분이 인간적으로는 내 취향이 아닌지 때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만 수긍할 만한 답을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 커트 보네커트식으로 그런 거지 뭐 하고 간결하게 수긍하는 길밖에 없다. 이건 사랑과는 무관하지만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뭐 이 두 가지는 인생의 양대 키워드이다. 경험으로 말하는데 이 두 가지만 머리에 잘 새기고 있으면 인생의 시련 대부분을 큰 탈 없이 이겨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에서 숨을 헉헉거리며 플랫폼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간발의 차로 전철문이 닫히면 엄청나게 화가 난다. 이럴 때 그런 거지 뭐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전철문이라는 것은 대개 눈앞에서 닫히는 법이라고 인식하고 또 수긍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는다. 세계는 그 원칙에 따라 가야 할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철을 놓치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도 생긴다. 그럴 때는 그래서 뭐 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시간 따위 그저 편의를 위한 구분이 아닌가? 약속 시간에 20분 정도 늦는다 한들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확장 경쟁이나 신의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그래서 뭐 정신이다. 단 이런 사고방식의 기초에서 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도
인간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 사회적 책임감이나 리더십 같은 것과는 완전히 연이 끊긴다. 혹여 핵전쟁이 발발하거나 신이 죽어버려도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뭐 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 그것도 문제는 문제다. 만사에는 적정선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 외모는 딱 내 취향인데 인격은 그렇지 못한 여자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참 서글퍼진다. 보고만 있어도 서글프니 깊이 엮이면 훨씬 더 서글플 것이다. 그런 여자를 볼 때의 심경은 상당히 비근한 예로 옷가게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는데 사이즈가 전혀 맞지 않을 때의 심경과 비슷하다. 머리로는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깨끗하게 포기하지를 못한다. 나는 7, 8년 전에 그런 여자와 4, 5일을 같이 여행한 적이 있다. 물론 단둘이 여행했던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다. 처음 보았을 때는 인상이 참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나와 성격이 조금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격이 맞지 않으니 친해질 리도 없고 여행이 끝남과 동시에 헤어져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해야 했기에 그 4, 5일 동안 나는 상대를 비교적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때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절실하게 깨달을 것까지도 없는 일이지만 내가 내 눈으로 파악한 세계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는 그 성립 과정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었다. 즉, 내가 아무리 그녀의 외모와 인격이 상반된다고 느낀들 그 상반된 상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이상 내게는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그녀의 눈으로 본 세계에서는 내가 상당히 삐뚤어진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다. 하지만 몇 번이나 거듭 말하건대 이런 인식 시스템에 따라 행동하면 도저히 사랑을 할 수 없다. 영화 청춘 낙서의 리처드 드레이퍼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썬더버드를 탄 꿈의 여자를 잊지 못해 밤새 그녀 모습을 찾아 헤매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사랑이란 그렇게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선 행위인 것이다. 잘 읽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란 내면을 먼저 알고 서로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우선 외모를 보고 마음에 끌림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내면과 인격까지도 본인하고 어울리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지요. 또 그러다가도 살다 보면 와, 이랬었어?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경우도 또 생기긴 하지요.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다음번에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